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병원 없는 세상을 꿈꾸는 병원장 상형철입니다. 요즘 걱정이 좀 많으시죠? 예,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다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기 스스로 갖고 있는 면역력이 특히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이러스 감염에 특별히 좋은 그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그 운동법을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오늘 소개할 방법은 냉온욕입니다. 냉온욕이란 뭐냐면 이 목욕할 때 그 냉탕과 온탕에 교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건데요. 먼저 이 냉온욕이 역사가 있어요. 그 냉온욕을 처음 창안한 사람은 그 독일의 신부님이에요. 세바스찬 크나이에프라고 하는 그러니까 1800년대 중반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냉온욕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의 병을 치료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소개가 됐는데요. 크나이에프가 그 젊었을 때 이분이 폐결핵에 걸려요. 그래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게 되죠. 1850년대 폐결핵이다. 이것은 지금으로 보면 암이라고 하는 질환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었죠. 현대 그때 당시 의학으로 치료가 상당히 힘든 그런 질환인데요. 그러니까 이 크나이에프는 그 여러 가지 치료를 해도 자기의 질병이 치료되지 않기 때문에 그 냉온욕이라는 방법을 가지고서 기적적으로 그의 건강이 회복되어요. 그래서 그 뒤로 그분은 각종 폐질환과 면역력 강화에 이 최고의 그 하나의 자연의학적인 방법으로 활용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분은 계속해서 자연의학에 대한 공부를 해서 뒤에는 자연의학, 어떻게 보면 자연의학 학자가 되죠. 신부님이면서 자연의학 학자가 되고 특히 그 신장병을 앓고 있는 그 오스트리아의 그 조셉 대공이라고 하는 분을 이 냉온욕으로 치료를 시켜서 유럽의 그 상류 사회에서 대단히 그 유명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들의 이 냉온욕은 미국으로도 상당히 또 미국 사회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활용되게 되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최초로 이걸 소개해서 활용된 것은 그 미국의 최고의 약초의학자라고 불리워지는 그 리처드 슐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이분은 이제 자연의학을 대표하는 그 인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1900년대 한 중반 정도 뿐인데요. 미국의 그 천연 약초로 그 의사들이 포기한 난치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의사인데요. 우리로 따지면 뭐 한의사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그 약초로 치료하는 미국에서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슐즈가 여러 가지 경험으로 치료한 방법을 갖다가 아주 자연의학적인 방법이지만은 좀 매우 간단하면서 그 세 가지 원칙이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 원칙은 병이 나으려면 무엇보다도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된다는 이 첫 번째 원칙에 의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분이 봤을 때는 혈액순환이 안 되면 뭐 약도 비타민도 큰 의미가 없더라라고 하는 첫 번째 원칙에 의해서 혈액순환을 시켜주는데 초점을 맞췄고요. 두 번째는 이제 냉온욕이 혈액순환을 시키는데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질환은 혈액순환을 시킴으로 인해서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죠. 그런 원리에 의해서 이분은 냉온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환자, 특히 많은 암 환자를 치료할 때 이 냉온욕으로 혈액순환을 시켜서 그걸로 인해서 면역력이 향상시켜주는 회복시킴으로 인해서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이런 3대 원칙을 우리가 썼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냉온욕만으로 암을 완치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암을 치료하는데 그 중에서 냉온욕이 가장 효과가 큰 방법이란 의미라는 얘기죠. 그리고 말기암 환자한테도 상당히 많이 냉온욕을 시키게 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냉온욕은 혈액순환, 면역력의 최고의 방법이라고 그분은 주장하고 있어요. 물론 그 뒤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독일 의학에서는 보편적으로 좀 사용하는 방법, 즉 혈액순환을 시키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냉온욕을 좀 활용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동양에서도 자연의학을 하시는 그 자연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이야기하는 그 니시가쪼조라고 하는 분이 마찬가지로 1950년 전으로 활동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은 모세혈관을 혈액순환시킨 방법으로 냉온욕을 사용했더니 아주 면역력이 강화되고 삶 자체, 건강한 삶의 핵심 비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죠.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이 냉온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최고령 방송인 누구죠? 송혜 선생님이 전국 노래자랑 하시는 그 손혜 선생님도 제가 텔레비전을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들어봤더니 건강의 비결이 뭐냐라고 하니까 냉온욕을 하루에 한 번씩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 생활 습관에 아주 들어있다. 자기 스케줄에 이런 얘기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송혜 선생님이 지금 연세가 92세인가요? 그런데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시는데 원래 나이는 95세래요. 현재. 그렇기도 하고요. 또 그 정주영 전 명예회장이었죠, 현대. 이분도 그 생활 속에서 냉온욕을 아주 습관적으로 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물론 저도 매일매일 냉온욕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냉온욕 하는 방법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좀 볼까 싶어요. 냉온욕을 하는 첫 번째 방법은 목욕탕, 사우나에 가셔가지고서 냉온욕을 보통 7번 정도에서 11번 정도 실행하게 되는데 냉탕 먼저 들어가서 1분, 그 다음에 다시 온탕에 가서 1분, 다시 냉탕에 가서 1분 이렇게 반복해서 7번을 하고 냉탕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의 핵심은 냉탕, 즉 찬물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끝날 때 찬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한 7번 정도 반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한 5번 해도 그만큼 또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횟수를 더 한다면 11번까지도 9번, 11번 이렇게 홀수로 끝내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야 효과가 더 조금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목욕탕에서 하는 탕 속에 들어가서 하는 방법이 있다면 요즘은 매일매일 어떻게 목욕탕 가기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집에서 샤워기로 하는 냉온욕을 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하는데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물을 너무 차갑게 하면 이게 쉽지 않아요. 상당히 차가워서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데 아주 천천히 온도를 자신이 견딜 만큼 적당한 온도에서 시작하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익숙해지면 서서히 물의 온도를 조절하면 됩니다. 보통 냉탕의 온도, 냉수의 온도는 14도씨에서 18도씨 정도 되면 적당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온수의 온도는 40도에서 43도 정도,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욕탕에서 하는 방법과 집에서 샤워기로 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선택해서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방법은 25분 냉온욕법이라고 있어요. 이건 아시는 분들은 상당히 즐겨서 하시는데 보통 분들은 소개가 잘 안 된 방법이기도 해요. 냉온욕의 이 방법은 반드시 냉온욕에 익숙해진 사람들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방법은 첫 번째, 냉수에 그 차가운 14도에서 28도 정도의 그 온도, 탕 속에 20분 정도 몸을 담그는 거예요. 그리고 20분 동안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5분 정도는 나머지 이제 20분 지나서 5분 정도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마찰도 하고 비비기도 하고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25분을 냉탕 속에서만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냉온욕을 하게 되는데 25분 동안 냉탕 속에 있다가 나와서 온탕에 1분, 온탕으로부터는 시작을 합니다. 온탕에 1분, 다음에 냉탕, 온탕을 반복하면서 25분 동안 그 찬물 속에 있기 때문에 찬 기운이 몸에 꽉 차 있어요. 이것을 냉온욕을 통해서 그 찬기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냉온욕을 계속하는 방법이에요. 이때는 7번을 할 수도 있고 11번을 할 수도 있고 안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13번까지도 하게 합니다. 이 방법은
겨울에 하면 지금 하면 아주 맛이 괜찮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특히 25분 냉온요법은 우리가 지금 탄수화물 때문에 탄수화물이 중독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당독소라고 얘기하는데 몸속에 있는 당독소 때문에 오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당독소의 대표적인 질환 당뇨죠. 예. 그리고 알코올,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그 알코올로 인한 정제탄수화물이잖아요. 알코올로 인한 해독에도 아주 도움이 많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두 방법은 언제든지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25분 냉온욕 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자기 오랫동안 참을 수 있다고 25분 이상 막 30분, 40분간 이렇게 찬물 속에서 있으면 이게 산성 체질이 되고요. 그래서 산과잉이 돼서 잘못하면 산성 체질로 바뀌어요. 산성 체질로 바뀌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오는 것을. 그래서 25분 시간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이번에는 냉온욕의 효과를 좀 한번 알아보자고요. 냉온욕의 원리는 뭐라고 그랬죠? 혈액순환이에요. 혈액순환을 통한 면역력 회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얻는 효과는 첫 번째는 감기에 아주 예방에 아주 상당히 좋아요. 특히 바이러스성뿐만 아니라 감기 여러 가지 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감기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되고요. 피로 회복에 아주 신통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우한 신종 바이러스에도 미리 그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우리가 예방하는 좋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신경통이라든가 류마티스 같은 이런 병들, 그 다음에 폐 기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천식, 그리고 혈액순환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이 두통, 특히 편두통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그 혈관이 수축과 이완을 통한 그 혈관이 탄력이 조절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중풍이라든가 심장병 같은 이런 질병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걸로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체액의 균형입니다. 산성과 알칼리성 체질의 이걸 균형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약알칼리성,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약알칼리성 체질을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좀 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한데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스스로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해요. 이게 이제 의학서적에도 이 유사한 원리를 좀 쓰게 되는데요. 동의보감에 보면 이 각반탕이라는 처방이 있어요. 이것은 각반탕은 뜨거운 물 속에 팔팔 끓인 물에다가 그 찬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대류 현상을, 즉 찬 기운은 아래로, 더운 기운은 위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일으킴으로써 어떤 허약한 장기의 기능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처방으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 방법은 급박한 그 복통 환자들한테 이렇게 특별한 약이 없을 때 빨리 처방할 수 있는 약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의학적인 방법도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고요. 냉온육은 이러한 대류 현상을 몸 전체에 확대시켜 가지고서 혈액순환을 시킴으로써 촉진시킴으로 인해서 신진대사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그래서 논문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논문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 마찬가지로 이런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이런 질환에 썼는데요. 폐 기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혈액순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면역 체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삶의 질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걸 이렇게 실험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다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특히 근데 이 특징이 이 논문을 보면 그러니까 기간을 얼마만큼 해야 효과가 있느냐라는 것을 이 논문에서는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꾸준히 조금 해야 효과가 있다. 즉 3개월 정도는 했을 때 삶의 질도 좋아지고 아까 이야기한 혈액순환이나 면역력이 좋아지는 이런 현상을 특별히 느낄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며칠만 해도 느낌이 와요. 상당히 스트레스 해소되는 느낌, 머리 맑아지는 느낌, 감기 안 걸릴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논문도 또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그 두 번째 논문은 그 냉온욕이 그 혈액순환하고 얼마나 관계가 돼 있는지 이런 논문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냉온욕을 어느 정도 하면 효과가 있을 건지, 하루에 몇 번 5회를 해야 되는지, 쉽게 얘기하면 7회를 해야 되는지, 9회를 해야 되는지, 11회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보통 한 5회에서 11회 정도 할 때 그때의 혈액순환이 가장 원활하게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논문도 찾아볼 수가 있네요. 네. 그래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우리한테 익숙해져 있었는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좀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의 원리는 결국은 냉온욕의 원리는 음양의 조화예요. 그 음양의 조화로 인해서 우리 건강을 되찾게 하는 방법인데 그 음양의 조화가 돼서 혈액순환이 잘 되면 몸속에 쌓인 그 노폐물들이 우리 체외로 배출시키게 되고 여러 가지 중독,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독소가 많이 들어있는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 시대에 그 독소 때문에 우리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우리가 질병을 앓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약해 되고 그래서 폐까지도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특히 이런 약을 또 너무 많이 생기는 그 약 중독 같은 것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청소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얘기도 하죠. 특히 신체의 노폐물 중 3분의 1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로 빠져나가요? 피부를 통해서 빠져나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피부를 통한 그 모세혈관들의 그 긴장과 수축 이 작용을 통해서 몸속에 있는 것이 빠져나가는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환별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냉온욕하고 암 환자한테 상당히 많이 쓴 기록들이 있고요. 효과를 많이 있다고 얘기해요. 암 환자들이 면역력이 어떻게 돼 있나요?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 면역력 한번 올리려고 얼마나 많은 또 우리가 약을 먹고 뭐 운동하고 하나요? 그 방법 중에서 냉온욕이라는 방법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냉온욕은 체액의 산성과 알칼리성의 그 평행을 유지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약알칼리성, 원래 체질로 다시 되돌리는, 그래서 그런 원리에 의해서 암도 마찬가지로 체액의 조절을 통해서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이런 데 많이 사용하는 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러면 냉온욕 대신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게 또 좋기는 하죠, 당장은. 그래서 그걸 온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체질의 균형이 좀 안 맞아가지고서 결국은 암에 잘 걸리는 이런 문제를 유발한다라고도 하는 그런 설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차가움과 뜨거움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그 면역력을 회복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냉온욕하고 그 신장하고 피부병, 신장병과 피부병 환자들한테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유는 신장이나 피부 쪽에 모세혈관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모세혈관을 이렇게 운동시킨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냉온욕은 냉탕과 온탕을 반복하면서 모세혈관이 특별히 더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노폐물을 배출하게 되기 때문에 그 피부병이나 신장 질환에 특히 많이 쓴 이런 그 기록들이 있어요. 그리고 냉온욕은 결국은 원리는 딱 그거예요. 혈관의 탄력을 준다는 원리예요. 그래서 목욕법에서 가장 합리적인 목욕법이, 물을 치료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바로 냉온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냉욕과 온욕을 번갈아서 하면은 결국은 피부의 자극까지 이름으로써 그 피부 속에 있는 특히 모세혈관 수축과 확대가 반복으로 인해서 피부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이 잘 빠져나간다, 이런 원리를 사용한 건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효과가 뛰어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운 물에서는 혈관이 이렇게, 온수에서는 혈관이 이렇게 늘어나 부드러워지면서 피의 흐름이 이렇게 수월해지게 되고요. 혈관벽에 달라붙어 있는 찌꺼기가 그때 막 떨어져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찬물에 들어가면은 그 혈관이 바짝 수축이 돼가지고서 피의 흐름이 막 빨라지죠. 그래서 혈관에서 이 찌꺼기가 빨리 움직여서 배출하는 이런 원리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냉온역은 혈액순환의 최고, 면역력의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면역력에 도움되는 냉온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